안녕하세요. 박향기입니다. 폐경의 진단에는 1년 동안 생리가 없고 12개월 이상 생리가 없으면서 난포 자극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폐경 호르몬 수치가 40 이상일 때 진단을 해요. 그런데 AMH는 우리가 검사를 했을 때 가장 낮은 수치가 0.01 미만이거든요. 0.01 미만으로 나와도 꼬박꼬박 생리 잘 하시고 계신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은 폐경이라고 절대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AMH가 낮은 난소기능 저하라고 해서 꼭 조기 폐경을 진단을 하거나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절대 아니지만 일부 이제 논문에서는 폐경 나이가 조금 빨라질 수는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사실 100%는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그래프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나이가 30세인데 요 가로가 나이거든요. 내가 나이가 30세인데 AMH가 1.0이 나왔어요. 그러면 나의 예상 폐경 나이는 한 45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AMH 수치가 나이에 비해서 좀 많이 낮을 때는 실제 폐경도 조금 빨리 올 수 있다. 좀 걱정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난소기능 저하가 있으신 분들한테 우리가 시험관을 많이 권하잖아요. 그럼 안 그래도 폐경이 빨리 오는데 시험관 하면 폐경 더 빨리 오는 거 아니냐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확실히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이미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배란이 될 때 난자 한 개가 나와서 배란이 되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실제로 난자를 한 개만 소진하는 건 아니에요. 배란이 될 때는 배란을 준비하는 난자들, 후보 난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보통 한 500개 정도 나온다고 하고, 뭐 많으면 한 1000개 정도? 500개에서 1000개 정도가 한 생리 주기당 배란 준비를 하려고 나왔다가 그 중에 한 개만 딱 골라져서 이제 배란이 되는 거예요. 시험관을 할 때 우리가 과자극 주사를 쓰면 난자가 여러 개 크잖아요. 그런데 이 과자극 주사는 이 후보군들, 배란이 되고 남아서 이제 원래는 없어질 것들을 자극을 해서 키워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관을 반복적으로 뭐 10차 넘게 진행을 하신다고 해도 폐경이 더 빨라지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는 난소기능 저하니까 자연임신이 불가능하고 바로 시험관을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거는 아니에요. 만약에 내 나이가 젊다면 그러면 충분히 자연임신 가능하신 상황들도 있어요. AMH는 제가 아까 남아있는 난자의 개수를 의미하는 수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연임신할 땐 하나만 제대로 나오면 되지 남아있는 게 몇 개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35세 미만에서는 나이와 크게 상관없이 난자의 질이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실제 내가 난소 나이가 나이보다 많이 나왔더라도 내 실제 나이가 35세 미만이다라고 하면은 그럴 땐 자연임신 시도를 좀 해보셔도 돼요. 다들 이제 걱정을 하시고 시험관 하겠다고 오셔도 제가 우리 조금 자연임신 시도 더 해보자고 돌려보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물론 다른 나팔관이라든가 남편분 상태를 보고 고려를 해야겠지만 다른 게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자연임신도 시도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난소기능 저하가 있는 환자들한테 병원에서 꼭 시험관을 권할까요? 나이가 젊어도 시험관 얘기 듣고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뭘 얘기를 잘못했다는 거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들이 약간 지름길? 쇼컷 길을 알려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자연임신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한 달에 자연임신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어도 보통 한 25세에서 30세 정도 되면은 한 25%. 한 달에 한 35세 정도 되면 그게 13%로 딱 반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40세 이상이 되면 한 달에 자연임신 성공할 확률이 5%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이가 젊으니까 비록 난소기능 저하가 있지만 나이가 젊으니까 자연임신 시도를 하겠습니다 하고 너무 오래 기다리시다 보면은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AMH 수치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내 나이도 계속 많아져요. 그러면 계속 자연임신 성공 확률은 떨어지고 AMH도 떨어지고 상황이 나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가서 시험관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하는 게 여러모로 스트레스가 덜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권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선생님들은. 그래서 그걸 꼭 틀리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지만 저는 두 분이 자연임신에 대한 의지가 좀 있으시다라고 하고 뭐 다른 문제가 크게 없다라고 하면은 시도를 해보실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제가 이제 레지던트 때 우리 교수님이 많이 비유를 하시던 건데 그땐 참 싫었는데 제가 이제 똑같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난소기능 저하는 이 그림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자동차의 연료, 기름이 떨어진다고 해서 차가 바로 멈추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좀 가죠. 곧 멈출 거라는 경고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AMH가 낮은 것도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당장 내가 임신이 안 되거나 하지는 않지만 목표점, 임신까지 도달을 하기에 시간이 얼마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임신 시도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다른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빨리 시험관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조금 속도를 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험관을 권하는 그 AMH가 낮은 분들한테 우리가 시험관을 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연 임신을 하는 데는 AMH 수치가 별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시험관을 하는 데는 AMH 수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공률에. 그렇기 때문에 시험관 얘기를 일찍 꺼낼 수밖에 없는 건데, 시험관을 할 때는 우리가 과배란을 유도를 하죠. 난자가 여러 개 나오게끔. 난자가 여러 개 나오면 당연히 유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중에 수정이 잘 되는 난자도 많아질 거고, 그러면 수정이 잘 되는 난자가 많아지면 좋은 배아도 당연히 나올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과자극, 과배란 주사를 쓰게 되는데, 이 주사에 얼마나 반응을 하는지가 AMH랑 직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남아있는 난자의 개수라고 했죠. 그래서 이 남아있는 난자를 얼마나 잘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AMH가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AMH가 낮은 분들은 실제로 똑같은 용량의 주사를 써도 AMH가 높은 분들에 비해서 개수가 좀 적어요. 그래서 계속 자연임신 시도를 하다가 안 돼서 1년 뒤에 하면 지금이나 두세 달 있다 하는 것보다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으니 빨리 시험관을 고려를 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 돼요. 실제 물론 환자분들이 남편분 상황도 있고 나팔간 상태도 있고 우리가 임신을 얼마나 길게 시도를 했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딱 이것만 보고 우리가 결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은 난소기능 저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날이니까 나머지가 다 괜찮다고 가정을 하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볼게요. 케이스 1번과 2번은 똑같이 5살 차이가 나죠. 실제 나이가 30세, 난소 나이 35세, 실제 나이 35세, 난소 나이 40세. 하지만 이건 접근 방법은 전혀 달라요. 1번 같은 경우는 실제 나이도 되게 젊으시고 난소 나이 35세가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35세를 기점으로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35세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사실 크게 신경 쓰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 정도 5살 많은 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임신 시도 편하게 해보시다가 뭐 6개월 넘도록 잘 안 되면 그때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똑같이 5살 차이가 나도 실제 나이 35세와 난소 나이 40세는 얘기가 전혀 달라요. 우리가 보통 노산이라는 표현을 할 때 그게 35세거든요. 분만을 하는 나이가 35세 이상일 때 노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 나이가 35세면 사실 이제 약간 노산의 경계에도 들어섰고, 난소 나이가 40세면은 제가 아까 38세를 기점으로 확 꺾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미 38세가 넘어갔기 때문에 실제 이 정도의 환자분이 오시면 이때는 조금 급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연임신 시도를 하시더라도 한두 달 안 되면 빨리 시험관 고려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고, 3번처럼 뭐 실제 나이가 44세인데 난소 나이가 35세다, 이럴 때는 실제 나이를 위주로 생각을 해야 돼요. 44세에는 실제 자연임신에 성공할 확률이 거의 5%가 안 돼요. 한 2, 3% 정도밖에는 안 되고, 우리가 시험관을 했을 때는 한 10% 내외 정도로 높게 나오기는 하지만, 또 임신을 하고 나서 유산이 될 위험성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되잖아요. 실제로 유산이 되는 게 44세 정도면 2번 임신하면 1번은 유산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사실 굉장히 급하죠. 난소 나이가 35세라고 하더라도 개수가 35세만큼 있는 거지, 그 난자의 하나하나의 퀄리티가 35세의 퀄리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나이가 38세 이상이 넘어가면 그때는 난소 나이와 관계없이 임신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병원에 오셔서 상담을 좀 받고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이에 관계없이 AMH가 0.5 미만이다 하실 때는 사실 좀 급해요. 왜냐면 이게 1.0 밑으로 떨어지면은 그때부터는 검사의 정확도도 조금 떨어지거든요. 실제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6개월 전에 AMH가 0.4였는데 우리가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검사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봅시다 하고 검사를 했더니 한 0.78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분은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요? 회춘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AMH 검사가 오차가 굉장히 많은 검사예요. 실제로 그래서 잴 때마다 약간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오차의 정도가 1.0 밑으로 떨어질 때는 조금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차이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 어쨌든 1.0 미만이면은 급격하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이에 관계없이 AMH가 0.5 미만일 때는 얼른 난임병원에 가셔서 적극적인 상담을 한번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